한 여자가 병실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낀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생명유지 장치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웠죠. 여자는 손에 든 향수병을 천천히 들어올렸습니다. 리브라 로즈. 남편이 그토록 좋아했던, 아니, 다른 여자에게서 맡았던 그 향기였어요. 여자는 병실 안에 향수를 한 번, 두 번 뿌렸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묘하게 쓸쓸한 향이 천천히 퍼져나갔죠. 그 향기는 산소 마스크 안으로, 남편의 마지막 숨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여자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좋아했던 향기예요. 그녀의 목소리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다만 차가운 평온함만이 가득했죠. 사흘 뒤, 남편은 깨어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엔 조문객들이 가득했고 모두가 그녀를 위로했어요. 그래도 남편분이 편히 가셨잖아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무도 몰랐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 여자의 복수가 얼마나 치밀했는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윤정숙입니다. 올해 63이에요. 평범한 아내였고 평범한 엄마였죠.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어요. 젊은 시절엔 예쁘다는 소리도 꽤 들었지만 세월 앞에선 누구나 똑같죠. 주름이 깊어지고 허리는 구부정해지고 그렇게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남편 박태주는 저보다 3살 많아요. 66이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회사 다닐 땐 늘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애들 키우느라 힘들 때도 묵묵히 돈 벌어다 줬죠. 그래서 전 남편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던 거겠죠. 2년 전쯤 남편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처음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어요. 함께 산책도 하고 같이 장도 보러 다녔죠.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남편이 자꾸 외출을 하더라고요. 어디가? 친구들 만나. 요즘 맨날 나가네. 남자들도 친구 있어야지.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얼굴엔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어요. 전 그저 그러려니 했습니다.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겠거니, 친구들 만나서 소주나 한잔 하겠거니.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옷을 꽤 신경 쓴다는 거였어요.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머리도 잘 빗고요. 처음엔 그냥 친구들 만나는데 단정하게 하려나 보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빨래를 하려고 남편 셔츠를 집어들었는데 코끝에 묘한 향기가 스쳤어요. 향수 냄새였죠.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향수를 진하게 뿌린 사람 옆을 지나가다 묻었겠거니. 하지만 며칠 뒤에도, 그 다음 주에도 같은 향이 계속 났어요. 그것도 점점 더 짙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전 그 향을 코에 가까이 대고 깊이 맡아봤어요. 달콤하면서도 조금은 농염한 향이었죠. 장미향 같기도 하고 뭔가 더 복잡한 향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 향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그날 밤, 전 남편에게 넌지시 물었어요. 오늘 어디 다녀왔어? 응? 그냥 동네 친구들이랑 커피 마셨어. 어디서? 카페. 왜? 아니, 그냥.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텔레비전을 보더라고요. 전 남편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날 이후로 전 남편의 셔츠를 세탁할 때마다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그 향은 거의 매번 나타났습니다. 어떨 땐 연하게, 어떨 땐 진하게.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이 향, 예전에 제가 쓰던 향수랑 비슷하다는 걸요. 20년도 더 된 얘긴데 결혼 초에 제가 아꼈던 향수가 있었어요. 당시엔 꽤 비싼 거였죠.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선물해 준 거였습니다. 그 향수를 뿌리고 외출하면 남편이 좋아했어요. 오늘 되게 좋은 냄새나. 이거 당신이 사준 향수잖아. 나 센스 있지? 그때의 남편은 정말 행복해 보였죠. 전 그 향수를 다 쓸 때까지 아껴 뿌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다 보니
어느새 향수 따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향이 남편의 옷에서 나다니. 하지만 분명히 제 향수는 아니었어요.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더 달콤하고 더 진했죠. 전 확신이 섰습니다. 이건 다른 여자의 향이라는 걸요.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이제 와서 바람을 피울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60이 넘은 나이예요. 그럴 체력이 있기나 할까 싶었죠. 하지만 본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육감이라고 할까요?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전 백화점에 갔습니다. 향수 매장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서 직원에게 물었죠. 저기, 혹시 이 냄새 아세요? 전 남편 셔츠를 가져갔어요. 비닐봉지에 싸서요. 직원은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거 리브라 로즈예요. 요즘 잘 나가는 향수죠. 리브라 로즈? 네, 40대 초반 여성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가격대가 좀 있어서 선물용으로도 많이 사가시고요. 40대 초반.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이거 자주 사는 분 있어요? 네, 한 분 있으세요. 남편분이랑 같이 오시는데 되게 사이좋으시더라고요.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제겐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이랑요? 네, 키 크시고 머리 하얀 분이요. 보통 2개씩 사가세요. 2개. 하나는 그 여자 거고 하나는 뭘까요? 혹시 저 주려고? 아니면 그냥 그 여자 주려고 2개 사는 걸까? 전 아무 말 없이 향수 매장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백화점 벤치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젊음을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이런 배신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울 순 없었죠. 전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응, 장 보러. 뭐 샀어? 그냥 이것저것.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텔레비전만 보더라고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 사람이 낮엔 다른 여자를 만나고 밤엔 내 옆에서 이렇게 편하게 자는구나.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화내고 소리 지르고 이혼하는 건 너무 쉬운 복수죠. 전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 향기로 시작된 배신이라면 그 향기로 끝내야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전 남편의 동선을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나가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어디를 가는지. 핸드폰도 몰래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요령이 좋았어요. 전화는 거의 안 하고 문자도 지우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 실수가 있었죠. 남편의 재킷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한 겁니다. 리브라 로즈 마이너스 98,000원 마이너스 2EA. 2개. 역시 2개를 샀더군요. 전 그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백화점으로 갔어요. 이번엔 그 향수를 직접 샀습니다. 하나 주세요. 선물 포장해 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주세요. 집에 돌아와서 전 그 향수를 천천히 열어봤어요. 뚜껑을 열자 그 향이 확 퍼졌습니다. 맞아요. 이거였어요. 남편 옷에서 나던 바로 그 향. 전 향수를 한번 뿌려봤습니다. 손목에요. 그 향이 제 피부에 스며들었죠. 이상하게도 기분이 묘했어요. 이 향을 맡으면 남편이 그 여자를 떠올릴 텐데, 이제 이 향은 제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날부터 전 집 안 곳곳에 그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커튼, 침대 시트, 소파, 남편의 수건, 심지어 남편이 자주 입는 잠옷에도요. 처음엔 조금씩만 뿌렸어요.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요. 하지만 점점 양을 늘려갔죠. 남편이 집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그 향을 맡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이상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집에 무슨 냄새 안 나? 무슨 냄새? 향수 냄새 같은데. 내가 뭘 뿌렸나? 모르겠는데.
남편은 코를 벌름거리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전 태연하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이상하네. 분명히 냄새가 나는데. 당신 코가 예민해진 거 아니야? 남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전물 묻은 손을 닦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이 그 여자에게서 맡던 향기를 집에서도 맡게 해줄게요. 어디서든 그 향을 느끼게 만들어줄게요. 며칠 뒤엔 남편 차에도 향수를 뿌렸습니다. 남편이 외출한 사이에 차 안에 들어가서 좌석, 핸들, 에어컨 송풍구까지 꼼꼼하게 뿌렸죠. 다음 날 남편이 차를 타고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어요. 여보, 차에서도 그 냄새가 나. 무슨 냄새? 그 향수 냄새. 분명히 나는데. 차방향제 바꿨어? 아니, 안 바꿨어. 근데 이상하게 자꾸 그 냄새가 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전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 요즘 피곤한 거 아니야? 병원 한번 가봐. 그런가?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전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제 당신은 어디에 있든 그 향을 맡게 될 거예요. 그 여자를 만날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차 안에서도. 당신의 모든 공간이 그 향으로 물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서서히 미쳐갈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점점 불안정해졌어요. 밤에 잠을 설치기 시작했고, 악몽을 꾸는지 자주 깼습니다. 괜찮아? 응. 꿈 꿨어. 무슨 꿈? 잘 기억 안 나. 남편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전 남편의 등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꾼 꿈속에도 그 향이 있었겠죠? 어느 날 남편이 병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뭐래? 스트레스래. 요즘 신경이 예민한가 봐. 그럼 약 받아왔어? 응. 수면제 처방받았어. 남편은 약봉지를 꺼내서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전 그 약봉지를 보면서 생각했죠. 약으론 안 될 거예요. 당신의 문제는 머리가 아니라 양심이니까요. 그날 저녁, 전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남편이 젊었을 때 제일 좋아하던 메뉴였죠. 오늘 왜 이렇게 잘 차려줘? 그냥, 요즘 당신 힘들어 보여서. 고마워. 남편은 밥을 먹으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몰랐죠. 찌개 국물에, 불고기 양념에 제가 그 향수를 몇 방울씩 떨어뜨렸다는 걸요. 향수는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가열하면 날아가지만 아주 적은 양은 음식에 스며들어요. 맛으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후각은 속일 수 없죠. 남편이 밥을 먹는 동안 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맛있게 먹었어요. 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나서 또 이상한 표정을 지었죠. 또 그 냄새 나는 것 같은데. 무슨 냄새? 그 향수 냄새. 자꾸 나는 것 같아. 당신 진짜 병원 다시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물론 진짜 걱정해서가 아니었죠.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또 악몽을 꿨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깨더니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당신 정말 괜찮아? 전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더니 말했어요. 미안해. 왜? 그냥, 요즘 이상한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피곤해서 그런 거야. 전 남편을 다독이며 다시 눕혔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차갑게 웃고 있었죠. 미안하긴. 진짜 미안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데. 다음 날부터 남편은 외출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만난다던 약속도 취소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했죠. 오늘 안 나가? 응. 좀 쉴래?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집에 있고 싶어.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만히 못 있어서 밖으로 나갔을 텐데, 이젠 집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전 이유를 알았죠. 밖에 나가도 그 향이 나고, 집에 있어도 그 향이 나니까, 이젠 어디가 현실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 여자를 만날 때 맡던 향기가 일상 속에 스며들어 버린 거죠. 남편은 점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
혹시 내가 이상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요즘 자꾸 착각하는 것 같아. 냄새도 그렇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가?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전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경계를 잃어가고 있어요. 어디까지가 그 여자고 어디까지가 나인지. 당신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였죠. 화면엔 모르는 번호라고 떠 있었지만 전 알았어요. 그 여자일 거라는 걸. 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번호를 제 핸드폰으로 찍어뒀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 번호로 문자를 보냈죠. 남편 핸드폰으로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모든 게 끝났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전 문자를 보내고 바로 삭제했어요. 남편은 알지 못했죠. 그 뒤로 남편의 핸드폰엔 그 번호에서 전화가 여러 번 왔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어요. 아마 무슨 일인지 몰라서 두려웠겠죠. 그 여자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남편은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전 남편의 일정표도 슬쩍 지워버렸어요. 핸드폰 캘린더에 있던 약속들을 하나씩 삭제했죠. 남편은 깜빡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제가 지운 겁니다. 남편은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기억력이 나빠진 건지 정말 자기가 이상해진 건지 헷갈려 했죠. 여보, 내가 목요일에 약속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약속?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캘린더에 없던데? 그래? 내가 안 적었나? 남편은 머리를 극적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전 아무렇지 않게 설거지를 하며 말했죠. 요즘 깜빡깜빡하는 거 아냐? 진짜 병원 가봐. 그래야 하나? 남편의 목소리엔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자기가 정말 이상해지고 있다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남편이 외출을 한다고 했어요. 오랜만이었죠. 어디가? 병원. 정밀 검사 받아보려고. 그래, 다녀와. 남편은 차 키를 들고 나갔습니다. 전 남편이 나가는 걸 지켜보다가 조용히 움직였어요. 남편의 차가 있는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전 가지고 온 향수병을 꺼냈어요. 남은 향수를 전부요. 전 좌석에, 운전대에, 에어컨 송풍구에, 심지어 바닥 매트에까지 향수를 쏟아부었습니다. 진하게, 너무 진하게요. 차 안이 온통 그 향으로 가득 찼죠. 일을 마치고 차에서 내려왔을 때 제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몇 시간 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지금 차 안에 있는데. 왜? 검사 끝났어? 응. 근데 이상해. 차에서 그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 어지러워. 괜찮아? 운전할 수 있어? 모르겠어.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럼 좀 쉬었다 와. 그래야겠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전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 창문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니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혹시 박태준 씨 보호자시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에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니, 내려앉는 척을 했죠. 네? 어디에요? 삼성병원 응급실로 오시면 됩니다. 전 서둘러 가방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응급실 안에 있었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상대 차량은 큰 부상이 없고요. 환자분은 머리를 많이 다쳤어요. 지금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의식불명이요? 네.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전 의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있는 병실로 들어갔죠.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생명유지장치의 신호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죠. 전 남편의 곁에 서서 가만히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굳게 닫힌 눈. 이제 더 이상 어디론가 나가지 못할 사람. 그날부터 전 병원에 머물렀어요. 간호사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보호자분, 좀 쉬세요. 계속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남편 곁에 있고 싶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전 가방에서 향수병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차에 쏟아부었던 그 향수요. 아직 조금 남아 있었어요. 병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 향수병의 뚜껑을 열고 방 안에 뿌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 향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죠. 향기는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남편의 산소 마스크 안으로, 침대 시트 위로, 하얀 벽을 타고 흘러갔어요. 전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좋아했던 향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생명유지장치의 신호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죠. 이 향기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됐잖아요. 당신이 그 여자한테서 이 향을 묻혀왔고, 난 그걸 알아챘고, 전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제 이 향은 당신 거예요. 그 여자 거도 아니고, 내 거도 아니고, 오직 당신만의 향기가 된 거예요. 산소 마스크 안으로 그 향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숨결 속으로요.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면담 좀 하시죠. 전 의사를 따라 상담실로 갔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뇌 손상이 심각해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럼요?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상담실을 나와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론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가을비였죠. 그날 밤, 남편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고, 응급처치를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새벽 4시 35분, 남편은 숨을 거뒀습니다. 전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친척들이 모였고 남편의 친구들도 왔죠. 모두들 저를 위로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남편분도 편히 가셨을 거예요. 전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슬픈 표정을 지으며요. 장례식장 안엔 국화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코엔 다른 향이 맡아졌어요. 리브라 로즈. 그 향기가 아직도 생생했죠. 사흘간의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신발, 옷, 안경. 전 남편의 방으로 들어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셔츠들이 걸려 있었죠. 전 그 셔츠를 하나씩 꺼내서 냄새를 맡았어요. 여전히 그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하게요. 전 향수병을 꺼내서 남편의 셔츠에 뿌렸어요. 한 벌, 두 벌, 세 벌. 모든 옷에 그 향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여자였겠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걸어온 전화일 거예요. 하지만 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 여자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집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전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남편의 사진에 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보냈죠. 이상한 건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밤마다 향수 냄새가 난대. 그래? 무슨 향수? 모르겠어. 근데 되게 진한 냄새래.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매일 밤 향수를 뿌리니까요. 집 안 곳곳에요. 거실, 침실, 화장실, 심지어 현관까지. 그 향이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이 맡던 그 향으로요. 어느 날 밤, 전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야위어 있었어요. 주름도 더 깊어진 것 같았죠. 전 손목에 향수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목에도 머리카락에도요.
제 온몸이 그 향으로 물들었어요. 이제 난 당신의 향기예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했던 그 여자의 향기. 근데 이젠 내 거예요. 당신은 떠났지만 이 향기는 남았어요. 전 향수병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죠. 그날 밤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요. 남편은 웃으며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말했죠. 좋은 냄새나. 전 남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향이잖아. 그래. 이 향 좋아했지. 남편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향이 무섭더라. 왜? 널 생각나게 해서. 전 웃었어요. 꿈속에서요. 당연하지. 이젠 이 향이 나니까. 남편의 얼굴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전 혼자 남겨졌죠. 하얀 공간에요. 그리고 그 공간엔 그 향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해가 떠 있었어요. 전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들어왔죠. 그날부터 전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몸이 안 좋아졌거든요. 자꾸 숨이 차고 어지러웠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폐암입니다. 그것도 말기고요.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6개월. 전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국에 들렀어요. 그리고 향수 가게도 들렀죠. 리브라 로즈 주세요. 있는 거 다요.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전부요? 네. 전 진열된 향수를 모두 샀어요. 5병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향수를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뚜껑을 열었어요. 향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하고 달콤하고 묘한 향이요. 전 소파에 앉아서 그 향수병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곧 당신을 만나러 갈 거예요. 이 향기를 따라서요. 날이 갈수록 몸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기침이 심해졌고 밥도 잘 못 먹었어요. 살이 빠졌죠. 친척들이 병문안을 왔어요. 언니,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집에 있을래. 근데 혼자 어떻게 지내? 괜찮아. 혼자 익숙해. 전 친척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밤, 전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테이블 위에 향수병을 하나 집어들었죠. 전 거실을 천천히 걸으며 향수를 뿌렸습니다. 구석구석 모든 곳에요. 소파, 커튼, 벽, 바닥까지. 집안이 온통 그 향으로 물들었어요. 전 현관문을 열고 밖에도 뿌렸습니다. 복도에 계단에요. 향기가 건물 전체로 퍼져나갔죠. 이웃집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무슨 냄새예요? 전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향수요. 이 밤에 왜 향수를 뿌려요? 그냥요. 좋아서요. 이웃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문을 닫았어요. 전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어요. 온몸에서 그 향이 났습니다. 제 숨결에도 피부에도요. 전 이제 그 향 자체가 된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몸을 움직이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전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어요. 손을 뻗어서 옆에 놓인 향수병을 집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병이요. 전 뚜껑을 열고 손목에 뿌렸어요. 그리고 목에도 가슴에도요. 향기가 확 퍼졌습니다. 진하고 깊은 향이요. 이제 가야지. 전 혼자 중얼거렸어요. 당신 있는 곳으로. 이 향기 따라서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그리고 숨이 점점 약해졌어요. 마지막 순간, 전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이요.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왔어? 응. 오래 걸렸네. 미안해.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제 같이 가자. 어디로? 모르지. 그냥 가는 거야. 전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함께 걸었습니다. 하얀 빛 속으로요. 그 빛 속엔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리브라 로즈의 향이요. 달콤하고 쓸쓸하고 묘한 그 향기. 이제 그 향은 우리의 향기가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이웃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로요. 그리고 방 안엔 진한 향수 냄새가 가득했죠.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연사네요. 폐암 말기였나 봐요. 근데 이 향수 냄새는 뭐죠? 글쎄요. 생전에 좋아하셨나 봐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어요. 친척 몇몇과 이웃들만 왔죠. 전 남편 옆에 묻혔습니다. 나란히요. 묘비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윤정숙, 1963년부터 2026년. 사랑하는 아내, 이제 편히 쉬소서.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제 관 속에 향수병이 함께 들어갔다는 걸요. 마지막 남은 리브라 로즈 한 병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주변에서 밤마다 향수 냄새가 난대. 아니, 죽은 사람 집에서 무슨 냄새가 나? 진짜래. 지나가다 맡아봤는데 되게 진한 향수 냄새더래.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어떤 사람은 밤에 그 집 앞을 지나다가 여자의 그림자를 봤다고 했죠. 창문 앞에 누가 서 있더라고. 근데 가까이 가니까 사라졌어. 헛것 본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봤어. 그리고 그때 향수 냄새가 확 났다니까. 그 집은 한동안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았죠. 그런데 1년쯤 지나서 새로운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부부였어요. 부부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 가구를 들였죠.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집에서 향수 냄새 안 나? 나도 그거 느꼈어. 근데 우린 향수 안 쓰잖아. 그러게. 어디서 나는 거지? 부부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향은 계속 났죠. 특히 밤이 되면 더 진해졌어요. 한 달쯤 지나서 부부는 이사를 갔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면서요. 무슨 귀신이 나오는 것 같아. 향수 냄새가 자꾸 나는데 무섭더라고. 그 뒤로도 몇 사람이 더 그 집에 들어왔지만 모두 오래 못 버티고 나갔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향기로운 집.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죠. 향기로 남은 여자의 집.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5년, 10년. 그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낡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 주변에선 늘 향기가 났습니다. 비 오는 날엔 더 진하게요. 마을의 할머니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집엔 한이 서렸어. 여자의 한이. 무슨 한? 모르지. 근데 분명히 뭔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저렇게 향기가 남는 거겠지. 젊은 사람들은 미신이라며 웃었지만 밤에 그 집 앞을 지나갈 땐 모두 발걸음을 빨리 했어요. 향기가 너무 진하게 나면 묘하게 소름이 돋았거든요. 어느 여름밤 한 여자가 그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여자는 걷다가 멈칫했어요. 향기가 났거든요. 낯익은 향기였습니다. 이건? 여자는 그 향을 알아봤어요. 리브라 로즈. 자신이 늘 쓰던 향수였죠. 여자는 집을 바라봤습니다. 낡고 오래된 집, 깨진 창문, 녹슨 대문. 그런데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빨리 해서 그곳을 벗어났죠. 하지만 그 향은 여자를 따라왔어요. 집에 가는 내내,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도요. 그날 밤, 여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 그 집이 생각났거든요. 그리고 문득 떠올렸어요. 오래전 만났던 남자를요. 60이 넘은 남자였죠. 자상했고 다정했어요. 여자는 그 남자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았죠. 여자는 궁금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나중에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 남자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걸요. 여자는 슬펐어요. 하지만 장례식엔 가지 못했죠. 자신의 정체를 들킬까 봐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자는 그 남자를 잊으려 했어요. 하지만 오늘 밤 그 향기를 맡고 나니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여자는 베개를 껴안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요. 다음 날 아침 여자는 다시 그 집 앞으로 갔습니다. 낮이었지만 여전히 향기가 났어요. 여자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죠. 미안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어요. 죽은 남자에게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인지. 하지만 그 말을 하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여자는 돌아섰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죠. 하지만 가끔 향수를 뿌릴 때면 그 집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요.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집은 결국 헐렸어요. 너무 낡아서 위험하다고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죠. 깔끔한 빌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선 여전히 향기가 났어요.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신기해했죠. 여기 무슨 좋은 냄새 나지 않아? 그러네. 향수 냄새 같은데. 누가 뿌리나? 하지만 아무도 뿌리지 않았어요. 그 향은 땅에서, 공기에서, 어디선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마을의 늙은 할머니들은 이렇게 말했죠. 그 향은 사라지지 않아. 그 여자의 한이 서려 있으니까. 무슨 여자? 옛날에 그 집에 살던 여자.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복수한 여자. 진짜? 응. 향기로 복수했대. 그래서 그 향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라며 웃었지만 밤이 되면 모두 그 향을 맡을 수 있었어요. 달콤하고 쓸쓸하고 묘한 그 향기를요. 그 향은 오늘도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억하게 하고, 누군가를 두렵게 하고, 누군가를 슬프게 하면서요. 향기로 남은 여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 향이 존재하는 한, 그 여자의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누군가의 꿈 속에서, 누군가의 현실 속에서요. 저는 윤정숙입니다. 평범한 아내였고, 배신당한 여자였고, 복수한 여자였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복수한 걸까요? 남편은 죽었죠. 그 여자와의 관계도 끝났고요. 전 원하던 걸 얻었어요. 하지만 결국 저도 죽었습니다. 혼자서요. 그럼 누가 이긴 걸까요? 아무도 이기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 졌죠. 남편은 목숨을 잃었고, 전 마음을 잃었고, 그 여자는 사랑을 잃었어요. 모두가 잃은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남았어요. 그 향기가요. 그 향기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배신도, 복수도, 죽음도요. 그리고 그 향기는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아름답지만 배신은 영원히 남는다고요. 복수는 달콤하지만 결국 모두를 파괴한다고요. 그리고 어떤 향기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남편과 함께 있을까요? 아니면 혼자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여전히 그 향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사라져서도 그 향은 저를 따라다닙니다. 아니, 제가 그 향이 된 건지도 몰라요. 향기로 남은 여자. 그게 바로 저예요. 당신이 만약 어느 날 밤 어디선가 묘한 향수 냄새를 맡는다면요. 그게 바로 저일지도 몰라요.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조심하라고, 배신은 잊히지 않는다고, 복수는 모두를 삼킨다고요. 그리고 어떤 향기는 영원히 남는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 향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그 향이 피어나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옷에서, 누군가의 집에서, 누군가의 기억에서요. 그리고 그 향을 맡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겠죠. 그 향 속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를요. 사랑과 배신, 복수와 죽음의 이야기가요. 향기로 남은 여자의 이야기가요. 리브라 로즈. 그 향수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 향을 맡는다면 저를 생각해 주세요. 평범한 아내였다가 복수하는 여자가 된 윤정숙을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낯선 향기를 묻혀온다면요. 그건 단순한 향기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건 배신의 시작일 수도 있고 비극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향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향기는 모든 걸 말해주죠. 누가 어디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했는지요. 그래서 향기는 무섭습니다. 감출 수 없으니까요. 남편은 그걸 몰랐어요. 향기가 자신을 배신할 줄은요. 하지만 저는 알았죠. 그래서 그 향기로 복수했어요. 향기로 시작된 배신은 향기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향기로 남았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피어나는 향기로요. 밤이 깊어갑니다. 어디선가 향수 냄새가 나는 것 같네요. 달콤하면서도 쓸쓸한 묘한 향이요. 혹시 당신도 맡을 수 있나요? 그럼 조심하세요. 그건 제가 보내는 경고일 수도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잘 보살피라는, 배신하지 말라는, 복수는 무섭다는 경고요. 향기로 남은 여자는 오늘도 속삭입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조용히요. 당신의 사랑은 안녕한가요? 당신의 향기는 깨끗한가요? 대답해 보세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나요?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조심하세요. 언젠가 당신도 향기에 갇힐지 모르니까요. 저처럼요. 향기로 남은 여자처럼요. 이야기는 여기서 정말 끝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어떤 이야기는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향기처럼요. 기억처럼요. 복수처럼요. 그리고 사랑처럼요. 모두 남습니다. 영원히요. 당신의 삶에도 그런 향기가 있나요? 있다면 그 향기를 소중히 하세요. 혹은 조심하세요. 그 향기가 당신을 행복하게 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으니까요. 향기는 양날의 검입니다. 아름답지만 위험하죠. 저는 그걸 늦게 알았어요. 당신은 미리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향기로 남은 여자 윤정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